안녕하세요. 읽어먹는 한자 19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글자가 상당히 어려운 글자도 많고 쓰기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는 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쓰는 대로 한 번씩 따라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진할과 되어 있는데, 자, 이 글자는 이게 한자에서 뼈골자죠, 그죠? 뼈골자입니다. 뼈골. 이 뼈골자에서 밑에 국자를 월자를 없이 하고 이 국자 하나 더 붙인 글자에다가 시험시험 갈착, 길하고 발하고 합친 글자. 근데 한자에서는 이 글자를 뼈골에서 나왔지만은 밑에 그림 보면은 요런 글자가 나와 있죠. 이 글자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발이나 손, 팔이나 발, 정강이 부분에 서로 이렇게 뼈가 이어진 부분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쟁도 많았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짐승도 많이 잡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는 짐승 뼈다구나 사람 뼈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걸 일부러 다 묻어줄 만큼 그런 시간이 여유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발로 걸어서 길을 가다가 이런 뼈가 요런 사람이 다 죽고 짐승이나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살이 전부 다 썩어버리고 남은 뼈만 길가에 쭉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걸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 봤기 때문에 이 글자는 뼈 골자에서 바뀐 글자긴 하지만은 살은 하나도 없고 뼈만 있다 그래서 뼈 발을 과라 그래요. 과입니다. 혹은 살 발을 과 그러는데 뼈에 살이 하나도 없고 뼈만 있다 그래서 뼈골이 아니고 뼈 발을 과 살 발을 과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런 뼈다고 있는 것을 많이 보다 그래서 지나가다. 그래서 시험시험 갈착 구획 총 획수는 13획입니다. 자, 서는 순서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길을 지나가다 보기 때문에 지나가다 혹은 그냥 지나가다 생각 없이 지나가다 지나치다 그래서 과거 그럼 거자는 여기서는 거도 지날 거자입니다. 지나다 없애다. 과거는 지나간 때를 과거라 그래서 과와 그런 의미 똑같다는 겁니다. 뜻이 똑같습니다. 다음 허물이나 실수.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유익있게 봤으면은 다음에도 그걸 내가 생각을 해내고 잘할 수 있었는데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지나쳤다. 그게 내 잘못이다. 그래서 허물이나 실수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과실 그러면 실자도 일을 잘못실, 허물실자입니다. 그래서 과와 실은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잘못, 허물, 실수를 과실이라고 합니다. 다음 건너다 지내다. 지나가는 거는 내가 물을 건너가거나 길을 건너가거나 그냥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건너다 지내다. 과정 그러면 정자는 여기는 길정, 헤아릴정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도정자. 그래서 이거 건너다, 지내다, 지나가다, 거치다는 뜻입니다. 그럼 과정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그러죠. 그럼 그 과정은 학교 가면 틀림없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럼 과정이라는 것은 내가 A에서 B까지 갈 때 거쳐가는 길을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너다 지나다 거쳐가는 길 뒤에 정자가 길정자이기 때문에. 자, 2번. 자, 2번 보면은 여기에 관계할 관자인데 문문자 11획 총 획수 19획 거래 됩니다. 자, 일단 써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8획이죠. 자, 밑에 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요 글자 쓰는 순서를 정확히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문자 부수에 밑에 끝이 11획이기 때문에 11획 더하면은 8획, 11획은 19획이죠. 19획. 그래서 이거는 빗장관. 자, 저 글자는 이전의 글자를 보면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문이 두 쪽이 있고 이렇게 이게 뭘까? 빗자를 그리는 건데 요거는 열십자죠. 열십자.
열다라는 겁니다. 자, 문은, 이 문은 양쪽 문이 한쪽 문, 이쪽 문, 이쪽 문, 문이 양쪽에 두 개가 있죠. 두 쪽 문을 서로 하나를 따로따로 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두 개를 같이 닫으려고 그러면 빗장을 이렇게 실으면 되겠죠. 그래서 문을 따로따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빗장을 달아놓은 문이에요. 이 글자가 저렇게 바뀐 겁니다. 이게. 요거는 다시 그림을 그리면은, 자, 무문자 두 개에다가 실사자 두 개 있고, 이렇게 된 거죠. 요 실이라는 것은 실은 이쪽과 저쪽을 서로 연결하다 있다 이런 뜻이죠. 요거는 빗장입니다. 이렇게 치르면은 양쪽 우리 빗장 보면 이렇게 생겼죠. 한옥집 빗장 보면은 그럼 빗장을 열었다 닫았다 그러죠. 그래서 요거는 빗장을 그대로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에서는 이걸 쌍상투관이라 그러기 때문에 쌍상투관 관이 달려있어요. 그럼 쌍상투는 뭘까? 자, 총각이라 그러는 옛날에 어린애들 보면은 머리를 이렇게 양쪽을 다 이렇게 끈으로 딱 묶었죠. 상투가 쌍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어른들은 상투를 하나만 묶고 애들은 상투를 양쪽에 두 개를 묶어서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는 어린애입니다라는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쌍투를 양쪽에 묶은 모습을 쌍상투관. 그래서 음이 여기 지금 현재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문을 하나씩 서로 열거나 닫거나 양쪽 문을 같이 서로 나무로 가로질러서 닫을 수 있는 그런 빗장을 관이라고 해요. 관건 그러면은 건자는 자물쇠 건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빗장과 자물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야, 우리가 여행을 가야 되는데 돈이 관건이다. 그럼 관건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꼭 필요한 것을 관건이라고 해요. 자, 문도 닫으려고 그러면 빗장이 필요하고, 자, 자물쇠 가지고 문을 딱 잠그려면은 열쇠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문을 해결하는데 꼭 필요한 것을 관건, 그 다음에 관이나 관문. 자, 옛날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를 다니는 데는 중간에 큰 성을 지어서 여기다가 외부 사람이 들어올 때 이 사람들을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왜 오는지도 검사를 해야 되겠고, 또 이 사람들이 오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항상 통행세를 내야 돼요. 물건을 가지고 오면 물품세, 사람에 대해서는 통행세. 그래서 이 관이라는 관문, 빗장을 뚫려놓고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막아놓고 통행세나 물품세를 받는 그런 관문에서 받는 세금을 관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자는 세금세자죠. 지금도 우리나라가 외국에 물건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면은 이 관세를 꼭 내야 됩니다. 왜냐, 공항이나 항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 항구나 공항이 옛날에 말하면 그 관문이라는 뜻이에요. 외국을 드나드는, 통과하는 입구, 관문. 그 다음에 관계할 관. 관계라는 것은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서로 이어진다, 있거나. 그래서 빗장은 문을 양쪽, 따로따로 된 문을 양쪽에 서로 이렇게 이어서 닫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양쪽 사람 사이가 서로 걸리는 것, 관계. 걸리는 사이를 관계라고 그러죠. 이 개자도 이을 개자입니다. 그래서 관과 개자에서는 뜻이 똑같다. 양쪽 사이를 서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관계다. 그래서 개자도 이을개, 이어멜개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보면은 3번은 여기 볼관자인데, 이거는 볼견자에다가 18획 총액수 25획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복잡하죠? 자, 요걸 이게 18획인데, 요거는 풀초자가 아닙니다. 풀초자 아닙니다. 이게 쌍상투관 그랬죠. 뿔관, 상상투관. 그 다음에 뒤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획. 그래서 18획에다 7획, 다음 25획이죠. 이거는 볼견자가 부수고, 앞에 요 글자를 우리는 황쉐간이다. 황쉐간. 혹은 수리부엉이간. 음관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견이고, 이거는 음관입니다. 그래서 음관이에요. 자, 저기 그림 보면은 눈이 크게 털뿌리라고 해서 황새나 수리부엉이에 보면 눈이 이렇게 위에 털뿌리 있죠. 그러고 그 다음에 크다란 눈, 그 다음에 새 한 마리, 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리봉이는 저녁에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저녁에 나무에 탁 앉아서 이렇게 노란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는데 사람이 보는 눈보다도 약 5만 5천 배의 시력을 갖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밤에 자기가 잡아먹을 지금 작은 짐승들 바라보려고 하면 눈이 아주 밝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높은 데서 지금 사물을 높은 가지 위에서 앉아서 사물을 아래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좌우로 이렇게 쭉 둘러서 하나하나. 그래서 보다 보이다. 위에서 아래로 보는 겁니다. 관찰 그럼 철자도 이 살필 철자예요. 그래서 잘 바라보고 잘 살피는 거. 보고 살피는 것을 우리는 관찰한다 그러죠. 자세히 보고 살피는 거. 그 다음에 생각. 자, 이거는 직접 눈으로 겉으로 보는 거고 생각은 마음으로 살피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는 거. 그래서 관념 그러면은 잘 보고 어떤 사물을 잘 바라보는 생각. 그걸 우리는 관념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경치 모습. 보다는 것은 상대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온 천재, 자연에 있는 사물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소리는 경치 혹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관 그런 미자는 아름다운 미자죠. 그래서 저 아파트 혹은 저 빌딩에 미관이 참 화려하다, 좋다 그럴 때 미관.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을 갖다가 우리는 미관이라고 합니다. 다음 3번. 이제 누를 황자가 있는데 저기 그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이게 뭘까? 자, 옛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노란 색깔을 아주 좋아합니다. 귀하게 생각하기도 하게. 왜냐하면 자기들이 먹고 사는 바탕이 누런 황토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도 황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임금도 옷을 입는 게 누렇게 생긴 옷을 임금이 골룡포라 그래서 노란 빛깔의 옷을 입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노란 옥을 지금 찬 사람이 지금 이거는 밑에 노란 옥 밑에 있는 어떤 끈으로 엮은 고리 같은 걸 지금 엮어서 달아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란 옥을 지금 허리에 찬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를 황. 그래서 부수는 이게 제부수이기 때문에 황자가 부수고 전체가 다 부수예요. 공액 총역수 12액. 자, 한번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거 쓰는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황은 이게 제부수, 공액, 총 12액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벼슬아치들이 허리에 찬 누른 옥, 귀한 사람들이. 예. 자, 그래서 누를 황, 황토 그러면 빛깔이 누른 흙이죠. 황금 그러면 빛깔이 누른 금. 다른 말로 황금, 금. 그런 광석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새끼어린이. 이게 왜 어린이라는 뜻이냐 그러면은, 자, 여성이 아이를 놓으면은, 제일 처음 놓을 때 보면은 빛깔이 좀 누렇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빛깔이 완전히 다 빠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황고 그러면은, 이거는 새끼 입인데, 그냥 어린아이, 어머니한테 젖을 빨아먹고 크는 어린아이를 황구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다음 5번에 이 광자는 넓은 광자입니다. 자, 한자에서는 이 글자는 집음이라고 해요. 집음. 옛날 글자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은 집인데 한쪽은 터져 있고 한쪽만 이렇게 벽과 지붕이 붙어 있는 넓고 큰 집을 이걸 집음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누를 황자가 이렇게 붙어가 있죠. 누르딱 하는 것은 누른 황토평원. 중국은 땅이 거의 다 황토평원, 누른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집은 집인데 누른 황토평원처럼 넓고 큰 집, 그러니까 기둥만 있고 기둥과 지붕만 있고 벽이 없는 큰 집을 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범자의 12핵, 총역수 15핵, 넓을 광, 넓다, 음도 황을 빛을 닮았죠. 광. 광고 그러면 어떤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을 광고라 그러고, 광역시 할 때 광역은 넓은 지역을 광역이라고 합니다. 인구가 최소한 100만 이상 사는 넓은 지역을 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전광역시.
다음에 광장, 이 장자는 장소, 마당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건물이 없는 너른 그런 장소, 마당을 광장이라고 합니다. 만남의 광장 할 때. 자, 6번 봅니다. 빛광자. 자, 여기 보면 사람이 머리에 이렇게 불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 모습이죠. 꿀 앉아서 머리에 이렇게, 예, 불을 담은 그릇을 머리에 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신전에 여자들이 들어갈 때, 신전을 밝기 위해서 머리에 불을 이렇게 얹고 있는 모습이거나, 안 그러면은, 어떤 잔치나 큰 행사를 할 때, 노예들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횃불을 들고 머리로 서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서 불이 있으니까 환하겠죠. 그래서 환하게 비치다. 그래서 빛광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진 사람 인변의 삼액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읽겠습니다. 그래서 어진 사람 인변, 사액, 총 6핵. 그래서 빛광, 빛날광, 빛이 환하게 비친다. 그래서 빛나다, 비치다. 광명 그러면은 빛이 밝다. 밝은 명자니까. 혹은 밝은 빛. 이런 뜻입니다. 밝게 빛나는 빛, 빛이 밝게 비치다. 그래서 어둠에서 서서히 밝아오는 빛을 갖다 우리는 광명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광, 영어로 뜻하는 것은 영광스럽게 되고 화려하게 되다. 자, 그 집안이 아주 못 살거나 혹은 남들보다도 영 못한 집안이 되다가 갑자기 집안에 뛰어난 훌륭한 사람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벌거나 혹은 벼슬이 높아져서 그 집안을 아주 빛나게 하는 것을 영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광 그러면 광명이나 영광은 똑같은 말입니다. 영광스럽고 빛나게 되다. 그 집이 다른 집보다도 훨씬 더 화려하게 빛이 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경치나 풍경, 풍광, 풍자도 바람 풍자, 빛광자죠. 근데 여기 왜 바람풍이고 빛광자가 경치나 풍경으로 변했나 그러면은, 자, 바람이 분다는 것은, 바람은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으면은 따뜻한 바람이 불거나 찬바람이 불거나 하면은 경치가 풍경이 틀려지죠. 봄에 따뜻한 바람 불면은 나무가 푸릇푸릇하게 올라오고, 더 더우면은 아주 무성하게 잎이 자라고, 가을 되면은 열매가 열리고, 겨울 되면은 추워서 낙엽이 다 떨어지고, 즉 계절에 따라서 자연의 모습이 틀려지기 때문에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좀 해가 가까이 있으면 따뜻해질 거고, 멀리 가 있으면 추워질 거고, 그래서 따뜻한 바람이 부느냐 찬바람이 부느냐, 날씨가 따뜻하느냐 안 그러면은 날씨가 좀 추우냐에 따라서 자연의 모습이 바뀌기 때문에 경치나 풍경이라는 뜻도 씁니다. 그래서 풍광은 경치나 풍경,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연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7번. 자, 저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한자선 요거는 양이라고 합니다. 양. 벌어진 거는 음이라고 그래요. 음양 오형태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는 이런 나무 작대기를 서로 엎어가지고 양과 음을 서로 엎어 놓고 점을 친다. 그래서 이거는 점괘효라고 합니다. 이거는 서로 엇갈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교차로 할 때처럼. 그래서 엇갈효, 육효. 이거 음은 효자입니다. 그래서 8번 보면은 육효라는 것은 6개의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이걸로 점을 치기 때문에. 자, 교자를 봅시다. 여기 7복자가 하나, 둘, 셋, 넷, 7복자가 있죠. 7복, 7액, 11액인데 앞에 글자 쓰는 방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됐죠. 거기다가 뒤에 사액 붙이면은 11액이 됩니다. 자, 요 글자는 X자가 있고 아들 자자가 하나 있고 손에 나무 막대기 회초리 하나 들고 있는 모습. 이 글자가 이 글자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손에 막대기 들고 애들한테 뭘 가르친다.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 X자는 숫자를 표시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X자도 나와서 숫자 세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하기도 하고, 혹은 매듭을 짓는 모습을 가르치기도 한다. 이 매듭은 여러 군데 쓰이겠죠. 지붕을 가을에 추수해서 볏집으로 지붕 이끌려면 이렇게 수리 엮어야 되고, 글자 읽기 전에 매듭을 엮어서 글자 대신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 그러면 대나무 소쿠리 같은 걸 엮어서 도구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생활 도구를 만들든지 안 그러면 술을 익히든지 어떤 방법을 생활에 우리가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방법을 가르친다. 그래서 가르칠 교입니다. 이 의미 효자이기 때문에 효가 교로 같죠. 가르치는 것은 상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가르치다 깨우치다는 뜻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 그러면은 가르쳐서 깨우치게 한다. 훈자도 가르치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서 상대에게 깨우치게 하는 거나 깨우치도록 가르치는 거나 똑같이 교훈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종교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한테 인간적인 삶의 도리를 가르치는 게 종교죠. 신을 믿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신이 하기 때문에 그 신을 믿음으로써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리 그러면은 종교상의 이치, 즉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이치를 교리라고 해요. 교육 그러면 육자는 기를 육자거든요. 그래서 잘 가르쳐서 인간답게 기르는 것을 교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